내일 오전 11시 TV 중계 방송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그 결정을 선고하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송출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결정 선고가 내려질지, 작년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시작된 몇 개월이죠. 벌써 12, 1, 2, 3 이제 5개월째 벌써 들어서네요. 4개월 넘게 이어졌던 이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일 결정 선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 질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 물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그런 결정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일 결정을 통해서 이후에 이 한국 정치 질서가 좀 제대로 정립이 되는, 이왕이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한번 내일 결정 선고와 관련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관련한 내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자 판서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이 낭독할 결정문의 주문은 두 가지죠. 인용 아니면 기각입니다. 인용, 즉 파면이죠. 하면 이 인용 결정이 선고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잃고 최대한 바로 빨리 지금 그 용산 관저에서 나와야 되죠. 퇴거가 돼야 되죠. 이제 기각이 된다면, 그 기각이 선고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리면서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겠죠.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요. 그러면 6월 3일, 6월 3일에 대선이 실시가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복귀가 되면 이제 기각 결정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그런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설사 기각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임기 만료까지 제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또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행사하기 어렵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식물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 국민에 대해서도 그거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각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또 하기는 또 어려운 거고요. 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하야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이 된다. 그 탄핵 소추가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 하야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야권에서는 무슨 뭐 국민 저항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죠.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승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반헌법이죠. 반헌법.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권분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헌재 결정, 이것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정치권과 우리 국민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 질서가 낙후된 그런 어떤 폐행적인 그런 정치 질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또 바를 정자가 있잖아요.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잖아요. 여기 이 바를 정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질서잖아요. 질서. 좀 한문을 써서 죄송하지만 질서잖아요. 질서. 근데 우리 지금까지의 그런 정치권 행태를 보면 과연 이게 질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물론 정당이라는 것이 목적이 집권이지만 그 집권을 위해서 그래도 하는 행태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여야가 이렇게 해온 모습을 보면 이것은 제가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만 양아치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보통 우리가 질서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룰 그러니까 제도와 법이죠. 법. 이런 룰과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문화. 어떻게 보면 이건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도, 그렇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그 이야기죠. 저는 이것이 이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룰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국민 인식, 문화가 딱 정립이 됐을 때 우리 이 질서가 제대로 정립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점에서 내일 만약에 인용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서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이전에 이런 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제도, 이 법이 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헌법 개정. 여기서 이 또 어떤 내용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또 그 얘기하면 또 1시간도 부족한데 아무튼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 개정이. 그런데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헌법 개정 못하는 거죠. 헌법 개정 물 건너갔죠.
근데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정치권이 그 협력 여부에 달려서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하고,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와 같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그때 만약에 겸사겸사 해서 대통령 선거도 하면 좋고요. 그런 대통령 선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까지 임기를 하고, 물론 그 전에 거국내각 복귀하자마자 거국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은 여야가 합의한 국무총리에게 이것을 다 맡기고,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외국에 대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권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 개정을 하는데 마지막 소임을 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사를 일으킨다면, 저는 이 기각 결정이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정치 질서를 바로 잡는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바라는 국민들은 이건 무슨 또 멍멍이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할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죠. 기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내일 결정이 기각이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으로 그런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 잘못된 비상계엄 사태,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이의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잘못을 씻고 이 국가와 국민에게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소임을 다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거국내각 구성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다 위임하고, 헌법 개정과 그다음에 국가안보, 그다음에 이런 외교 측면에 있어서의 거기에만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그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완료하고 또 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그렇게 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만약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내일 11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